무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 시원한 얼음까지 씹어먹는 게 습관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냥 입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얼죽아이신가요? 그런데 그 얼음을 자꾸 씹고 싶고 안 먹으면 불안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철분 결핍, 섭식장애, 심지어 정신건강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음 중독 왜 생기는 걸까? 철분 부족과 뇌작용의 관계, 섭식장애,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실생활에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팁까지 알기 쉽게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얼음 씹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시. 커피를 마신 뒤 남은 얼음을 씹는 게 습관이 되셨나요? 혹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일부러 먹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그냥 스트레스 해소나 습관으로 여기지만 최근 연구들은 얼음 씹기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철분 결핍, 신경계 불균형,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여성에게는 철분 흡수율 저하나 만성 피로, 무기력증과 함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얼음을 씹고 싶은 이유가 정말 내 의지일지, 혹은 몸의 신호일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얼음 씹기는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얼음을 씹는 습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시원해서 습관처럼 씹게 된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다 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단순한 기호나 더위를 피하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신체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빙섭취증 또는 빙식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식증이라는 섭식장애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분필, 흙, 종이, 머리카락, 비누 등 영양가 없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먹고 싶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얼음 씹기입니다. 특히 여성,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만성질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이 행동은 철분 결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철분 결핍성 빈혈을 가진 환자 중 약 60.5%가 자신도 모르게 얼음을 자주 씹는 습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에게 철분을 보충해주자 얼음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왜 철분이 부족하면 얼음을 그렇게 씹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의 합성과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다고 느끼는 감정, 즉 보상과 쾌락을 관장하는 뇌 속 호르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일시적인 자극이라도 강하게 갈망하게 되는데, 얼음을 씹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과 치아로 부서질 때의 감각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면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철분 결핍으로 인해 도파민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이를 보상하려는 반응으로 얼음을 씹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얼음 씹기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2. 철분 부족과 얼음 갈망의 관계. 얼음을 씹는 행동, 단순히 시원해서 하는 습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얼음 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 적혈구에 존재하며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 수가 줄고 각 기관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전신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우울감, 불안감, 감정 기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얼음을 씹는 행동은 일종의 보상작용일 수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음을 씹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자극은 뇌를 일시적으로 각성시키는 효과를 내며 부족한 도파민 분비를 대체할 만한 감각 자극을 제공해줍니다. 실제로 얼음을 씹는 순간 기분이 잠깐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집중이 잘 되는 듯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기전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의 약 60.5%에서 얼음을 반복적으로 씹는 행동이 나타났고, 이들에게 철분 보충제를 투여하자 해당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철분이 부족하면 꼭 빈혈이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더라도 초기에는 혈액 검사상 빈혈 수치가 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로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같은 기능적 증상들입니다. 특히 평소 얼음을 씹는 습관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철분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요인과 섭식장애의 연결. 얼음을 씹는 행동은 단순한 식습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과 관련된 생리적 원인 외에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감정 조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의 사라 부트웰 박사는 얼음을 씹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자기 진정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고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얼음을 씹으면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뇌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점점 더 강해지며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이면에는 강박장애나 감정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나 섭식장애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뉴욕대학교 정신건강센터의 테아 갤러거 교수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얼음을 반복적으로 씹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반영할 수 있다 고 지적합니다. 얼음을 칼로리가 없는 대체 식품처럼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려 하거나 감정적인 불안을 먹는 행위로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얼음 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더운 날이나 식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 얼음을 씹는 정도는 정상적인 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얼음을 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얼음을 찾는 행동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신경 회로의 이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은 얼음을 씹는 행위를 통해 식욕을 억제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섭식장애 초기 단계일 수 있으며 단순한 기호 문제로 넘기기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식습관을 함께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얼음을 씹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문제. 많은 분들이 얼음을 그냥 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한 고체입니다. 이런 얼음을 반복해서 씹는 행동은 구강 건강과 턱, 소화기계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이미 치아나 잇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얼음을 무심코 씹다 보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치아 손상. 얼음을 씹으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에나멜층이 마모되기 쉽습니다. 이는 충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미 충치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나중에는 크랙이 깊어져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얼음을 씹는 습관이 치아 파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턱관절 통증. 얼음을 반복적으로 씹는 습관은 턱 관절에도 무리를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관절은 측도하악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는 음식을 씹는 힘과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단단한 얼음을 지속적으로 씹으면 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만약 이미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장 자극. 얼음을 계속 씹거나 삼키는 습관은 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얼음을 과도하게 먹는다면 차가운 자극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이나 평소 위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자주 겪는 분들은 얼음을 삼키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얼음을 가끔 씹는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가끔 남은 얼음을 씹거나 시원함을 느끼기 위한 행동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높고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작은 충격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치나 치주염이 있는 분, 턱이 자주 뻐근하거나 소리가 나는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이라면 얼음을 습관적으로 씹는 행동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 실생활 적용 팁. 어떻게 점검하고 개선할까? 이제 얼음 씹기가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내가 해당되는지 또 어떤 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스스로의 상태를 아래 질문으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얼음을 씹는 횟수가 3번 이상인가요? 얼음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시나요? 주변에서 왜 자꾸 얼음을 씹느냐? 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냉동실에 얼음이 떨어지면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이 습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철분 상태 확인하기.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혈청 철분, 페리틴,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면 철분 결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식단 개선하기.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간, 돼지고기, 달걀 노른자, 시금치, 참깨, 검은 콩 등이 있으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욱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나물 반찬을 먹을 때 귤이나 토마토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심리적 원인 살피기. 얼음을 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불안 조절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심호흡, 가벼운 명상, 산책 같은 자기 진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리적 긴장감을 낮추는 음악 감상, 글쓰기, 따뜻한 물 마시기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얼음 씹기가 강박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인지행동 치료 같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체 습관 만들기. 당장 얼음을 끊는 것이 어렵다면 얼음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마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얼음을 씹는 대신 얼음을 천천히 녹여 먹거나 얼음 대신 얼린 허브차 얼음 조각이나 민트물 얼음을 활용해 입안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는 무설탕 껌이나 바카 캔디로 입맛을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얼음을 씹는 습관, 단순한 입버릇이나 더위 해소가 아닌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식습관조차 건강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죠. 40대 이후에는 체내 철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갱년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심리적 신체적 불균형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얼음 씹기 같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습관이 반복되고 조절이 어렵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조금만 나를 들여다봐 주세요 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실천 요약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반복적인 얼음 씹기 습관, 단순히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심해보기. 철분 수치 점검 후 필요시 보충제 복용이나 식단 조절로 개선하기. 치아 균열, 턱관절 손상 방지를 위해 얼음을 씹는 행동은 피하기. 스트레스, 불안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일상 속 관리법 마련하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얼음을 자주 씹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행동 속에 숨은 건강의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